오늘 개장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 시비와 관련돼서 좀 재평가가 벌어지는 모습인데 그 밖에도 어떤 점들을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양태진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 위원님부터 오늘 개장 전에 볼만한 내용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일단 코스피가 20일, 60일 중기 진성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신호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1일, 60일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왔고요. 60일선도 위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21선뿐만 아니라 60일선까지 위쪽에 상향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낙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격도라든지 20일 이격도가 여전히 102%선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겠고요. 밴드 폭도 약간 줄어들려고 하는 이제 국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 그림은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주간 기준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BOJ랑 목요일 날 FOMC 결과 받아보게 될 텐데 이런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주말에 중국에서 나왔던 2월 달 통화량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위안화 신규 대출이 7,266억 위안밖에 안 나왔어요. 예상치가 1조 2천억 위안이었었는데 좀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 이따가 중국 개장하고 나서 이런 통화량에 대한 감소 부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쪽이 어떻게 반응할지 10시 반 구간대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대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드라기 총리의 통화 정책에 인해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래도 안정권을 찾아 다시 한번 상승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BOJ라든지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BOJ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드라기 총재 이은 이제 옐런 의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큰 관심을 보여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발언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감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은 좀 기술적인 쪽에, 그리고 양 대리님은 이벤트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현재 양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상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에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84% 상승하는 수준 1988선에서 강한 출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 출발되는 거고요. 양시장 모두 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뚫어줄지 이 부분 관전 포인트 됩니다. 1988포인트면 200일선 위에서 출발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 0.61% 오르는 수준 693선에서 출발 대기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200일선 뚫어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자사주 42,000개 오늘로 들어와 있고요. 127만 원 호가 봤습니다. 갤럭시 S7 출시된 이후로는 계속 좋은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나왔네요. 고가폰 수요 창출을 위해서 갤럭시 클럽을 삼성전자에서 이제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갤럭시 클럽은 월 단위로 7,700원을 내게 되면 만약에 24개월 약정 맺었을 때 1년만 쓰고 나도 1년 쓰고 나서는 새 단말기로 바로 그냥 교체가 가능한 이런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월 7,700원인 이 상품이 좀 잘 되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재료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1.68% 오늘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DS와 삼성물산도 SDI까지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지는데요. 대체로 다 1% 이상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LG 계열도 좋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2% 상승이고요. 그리고 LG전자와 이노텍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원연 환율이 100엔당 한 1,03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환율 부분은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오늘 대체로 다 상승 출발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모비스 1% 상승이고요. 현대 위아가 0.9% 반등, 그리고 현대차도 0.67% 상승으로 출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2.29% 반등인데요. 광림이
아주 급등했던 상황에서 조정이 주고반에 약간 나왔었고요. 오늘 다시 광림도 한 15% 정도 상승권역에서 호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는 두 가지 정도 좀 악재 요인이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언론에서 중국의 DSIC가 이란 선사인 NITC하고 IRISL하고 신규 수주 계약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보도를 이란 쪽에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란 모멘텀 받으면서 그동안 올랐던 조선주들이 이 뉴스 가지고 좀 타격을 입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부정적인 뉴스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ADNOC하고요, ADCO 등 국영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10에서 20% 정도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관련 EPC들이 아랍에미리트 MPCC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이랑 들어가 있고요. 테크닙이랑 페트로텍이라는 업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EPC 측에서는 이런 루머를 반박했다고 하는데 오늘 조선주 심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대미포는 1.5% 상승이고요. 현대중공업도 0.4% 상승권, 그리고 대우조선은 11일 날 주총하면서 정관 변경해서 3자 배정 유증이 가능하다. 한 5,900억 정도 추가 유증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약간 주주가치 희석 약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우조선 1% 정도 하락 호가 접수받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금융주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좋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우리 은행주 좋았었는데요. 뭐 이어집니다.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 KB, 우리, 또 하나금융주주 다 플러스권에서 호가받고 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4%로 상승 호가입니다. 유가는 또 1%대 다시 상승하면서 38달러 선 회복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유화라든지 SO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OCI 대체로 다 상승권역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볼까요? 양 대리님 짚어주시죠. 예,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난주 목요일 날 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보합권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흐름이 이제 꾸준하게 좀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지난 2월 초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하락폭을 다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권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도세로 상거래 연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3% 상승 출발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오늘 0.3% 정도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미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오늘은 1.3% 정도 상승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0.6%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제 매도세를 전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관들 수급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GN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하락폭을 되돌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권역에 좀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2.6%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관 보고서 같은 경우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중국 속회사의 수출 확대로 이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기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도 3% 이상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6%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기관 외국인 이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폭 상당히 좀 많은 부분 되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일장 약간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되는데요. 그럼 출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환율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역외 환율 동향부터 보시면은요, 하락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상품 쪽 국제유가 반등 좀 꾸준히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역외 쪽에서도 이 환율 시장에 그런 움직임이 좀 반영되면서 한 5원 정도 MDF 쪽에서 원달러 환율은 좀 밀렸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오늘 5원 10전 하락하면서 1,188원에서 원달러 환율 출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지난주 후반에 이거래일 연속해서 급락했는데 1,200원 선 이탈한 이후에도 그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와 함께 좀 출발하는 니케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7,000엔 다시금 회복 나옵니다. 1.28% 상승하면서 17,155.52엔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하 의원님 선물 시장부터 봐주시죠. 네, 자, 선물 야간 거래는 1.75 고점이었었고요. 종가는 거의 고점 레벨인 1.70 플러스로 245.30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초가는 약간 낮은데요. 1.15 정도 244.75 출발 나왔고요. 현재는 음봉 만들면서 고점 대비로는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외국인 300개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수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뭐 유럽 쪽에서 은행주 하고요. 또 뭐 광산주 좋았던 흐름인데 특히 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은행이 손실 보면 뭐 손실 보전해 준다는 뭐 희한한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좋았던 분위기가 우리 시장까지 연결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중국의 2월 위안화 신규 대출 부분 점검해 드렸었는데 7,266억 위안밖에 안 나와서 예상보단 한 5천억 위안 작았었다. 2월 달에는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쪽 매물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만 차익 쪽은 소량이고요. 비차익 쪽으로는 오히려 한 40억 정도 매수 우위, 매수 출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가요, 양 대리님? 네,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910포인트부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의 그런 매수세를 좀 이어받아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투신권들 매도 물량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거래일 연속, 오늘도 이제 매수 전환을 하였는데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베팅을 하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신권들이 어느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 끝난다면은 투신권들도 마찬가지로 매수권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80포인트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2000선까지는 충분히 또 올라가는 부분들 분위기상으로는 연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 계속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세로 좀 전환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좀 매도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나온 상태였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계속 이제 뭐 그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들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코스닥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200일 이동평균선 마지막 이 걸림돌과의 싸움이 될 텐데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0.63% 상승입니다.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현재 1983.88포인트 딱 200일 이동평균선 걸터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줄지 보셔야겠네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뚫습니다. 200일 선을 확실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현재 좀 더 고점을 높입니다. 1% 오르면서 696선, 어느덧 700선 근처까지도 올라서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총 상위주들 흐름 봐주시죠. 네,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0.5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 있는데요. 125만 6천 원 출발이고요. SDS는 1.3% 상승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한 강보합 정도 나와 있고요. LG 계열은 LG전자 1.59% 정도, 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1%가량 상승입니다. 자동차는 환율 또 밀려서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가 탄력이 조금 세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현재 0.67% 정도 올라서 15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현대위안은 금요일도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장도 음봉 만들면서 조금 밀립니다. 10만
8,000원 선에서 그냥 보합 정도로 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보시면 신한지주가 2.3% 상승입니다. 41,700원 나와 있고요. 기업은행이 2.4%, 우리은행, KB금융, 하나금융도 좋습니다. 환율 안정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부담을 덜지 않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1분기 NIM이 좀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금융이 또 PBR까지 0.3 수준밖에 안 나오게 되면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대체로 다 좋은데요. 메리츠가 4.3% 급등이고요. 미래에셋, 키움, NH 한 2%씩 상승 출발 나옵니다. 섬유유복 쪽에서는 쌍방울이 다시 3%대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반등인데 63억 거래되면서 2,27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광림도 오늘 17% 아주 강하게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아까 제가 2가지 정도 좋지 않은 뉴스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출발은 대우조선 빼고는 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2% 상승이고요. 현대미포, 또 한진중공업도 상승으로 출발 나옵니다. 대우조선만이 0.16% 정도 소폭의 하락 나와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는 1.3% 하락권입니다. 운송 쪽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현대상선이 아침에 4% 정도 하락 출발 나오고 있고요.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바닥 쳤을 수 있다는 낙관도 냈고요. 또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가 줄었다 이런 시황 나오면서 1.7% 상승했었는데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한 2% 정도 올라 있고요. 하나케미칼, OCI, LG, 대한 다 플러스 출발입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 좀 조정입니다. 철강 쪽 시황에 대해서 약간 증권가에서 좀 꺾어버리는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요. 2015년도 낙폭을 최근 2달 만에 다 열연이나 냉연이나 철강 가격이 다 회복을 해버렸다. 철광석은 무려 50%가 올랐는데 시황이 개선되면서부터 오히려 한계 기업들의 생산량이 증가되게 되면서 또 구조조정까지도 속도가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겹쳐지면 향후에 철강 업황이 썩 좋겠냐라는 쪽으로 약간 좀 꺾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로 좀 안 좋은데요. 포스코가 1.6%, 또 코리아엔드 한 1%가량 약세권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은 거래소에서 어떤 섹터 눈에 띄세요? 아무래도 지금 증권주, 금융주 쪽이 상당히 좀 좋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출시가 되는 IS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특히 뭐 증권주들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ISA가 출시를 하면서 각 증권사에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ISA 같은 경우는 1인 1계좌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메리츠증권증권이 4%대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이라든지 NAT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좀 당분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2.7% 지금 33,2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금융주들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라든지 은행주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IS를 이제 유치를 할 것이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33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화학 같은 경우도 1.9%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도입 오늘부터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단기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금융주의 최근의 강세 이런 부분이 좀 꾸준히 이어질까요? 양 대리님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러한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은행권이다, 증권가다, 어디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좀 당분간 좀 상승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주들 잠깐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들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이 상품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게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철강 쪽은 좀 아까 말씀드린 재료로 좀 둔화되고 있고요. 화학 쪽은 지금 개별적으로는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일단 에틸렌 시황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쪽 꺾어놨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정유 쪽은 그나마 이제 유가가 완만하게 좀 올라가면
뭐 어닝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이던스로 봐도 S-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던스 잠깐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S-오일은 거의 한 2,9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분기에. 그래서 한 21% 증분이 있고요. 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는 아주 좋습니다. 한 5,100억까지 할 것 같은데요. 1년 전보다는 올해 1분기가 한 59% 정도. 그리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약간 3월 이후에 약간 시황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중국의 위안화 신규 대출 뚫었던 거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중국장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마 시황 좀 틀어져서 나오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은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국 개장 전까지는 한번 이쪽이 지금 약간 좋기는 합니다만 좀 보시면서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도 좀 뉴스 있었던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쇼핑 쪽에서 베트남 쪽에 빅시 인수 추진과 관련된 좀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백화점주들 뭐 롯데쇼핑, 신세계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부진하지 않나 싶은데요. 양 대리님 관련주들 흐름 봐주실까요? 예, 우선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서가 뭐 사업 면세점 확대로 인해서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나와서 목표 주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0.7%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은 약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외국인들 기관들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매수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백화점, 특히 유통 이런 쪽으로 그런 뭐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면세점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특별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이 아웃되고요. 현대홈쇼핑이 새롭게 좀 추가됐는데요. 현대홈쇼핑은 1.5% 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현대상선은 4%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한 1% 정도 올랐는데 역시나 200일선에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일부 후퇴한 상태입니다. 0.6% 정도 상승 그치고 있는데요. 양 대리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봐주실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10만 5,700원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밀려서 10만 4,8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만 나오지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 탄력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2,5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로엔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도 오늘은 1.1% 상승을 하면서 7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 오늘은 전체적인 방향이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7% 하락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미판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은 44,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97,1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 전환 포인트로 인해서 당분간은 상승 흐름 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4%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인한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컴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흐름이 좀 강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강한데 지금 거의 23,000원 부근에서 지금 10만원, 11만원 선까지 강하게 지금 5배 이상 지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열 영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격이 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8,830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상당히 흐름 좋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AD 칩스라든지 TST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권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뉴 같은 경우가 11%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종으로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컴바인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3위 종목이고요.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면서 이 한 종목이 지수를 3포인트 끌어올립니다. 현재 코스닥이 5포인트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한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한 0.23%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허 의원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은 어느 쪽이세요? 테마주에서는 뭐 구제역 테마, 뭐 충남 논산인가요? 논산에서 구제역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중앙 백신이 한 0.6% 정도. 아침에 조금 올렸다가 다시 미네요. 3억 정도 거래되고요. 강도는 149%라서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나 뭐 이글벳, 대한육팜, 파루 좀 움직이고요. 뭐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단 AD칩스는 10% 급락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 지정되어 있는데 아침에 한 30억 거래되면서 밀리고요, 많이. 그리고 DST 로봇은 먼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틀 동안. 오늘도 또 밀리면서 한 7% 급락합니다. 그리고 삼익 THK나 하나테크인, 푸른기술, 우리기술, 또 로보스타, 유진로버 다 밀리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언론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 보면 그쪽 대표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작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테마성으로는 이쪽이 AD칩스나 DST 로봇이 좀 많이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후발로 마지막에 좀 같이 붙였던 쪽 중에서 캠시스가 오늘 또 한 번 움직임이 있네요. 캠시스가 7% 급등하면서 4,64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금요일장에서 좋았던 종목 중에서는 뭐 PN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또 뭐 우리산업 뭐 이런 쪽들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많았던 쪽 중에서는 코스닥 거래대금 1등이었던 광림이 아침에 쌍방울이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광림 같은 경우가 아침에 개업 출발 나왔고요. 현재 19% 급등입니다. 한 150억 정도 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쌍방울도 한 10% 정도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NEW 태양의 시청률 뭐 계속 뭐 사상 최고치 뭐 연일 뭐 경신한다고 하는데 오늘 한 16,0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심 엔터테인먼트가 뭐 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아니라고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20%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 거래소 쪽 놓친 부분 삼성생명이 또 중간 지수 사이에 좀 나오나 봐요. 다시 오늘 3.7%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고 삼성카드는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데즈는 잠깐 멘트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은 은행 출자 전환하고 나서 락업으로 걸려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빠지고 나면 실제로는 많이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본 총계가 2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4조 원이니까 PBR이 한 200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폭탄 돌리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시세는 뭐 한 며칠 만에 바닥에서 10배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한 6, 7거래일 만에 10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매는 되니까 좀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경고고요. 투자 환기 종목이고요.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래소의 특징이 금융주가 강하다. 코스닥의 특징은 어제 이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로봇 관련주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주춤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NEW를 비롯해서 콘텐츠, 오락문화, 게임 쪽 흐름 좋습니다. 게임주 좀 짚어볼까요, 양 대리님? 그래서 뭐 파티 게임즈가 가장 좀 게임 중에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9% 넘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뭐 지금 주간 추천주 종목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엔게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지금 엔게임 같은 경우도 1.8% 상승이 나오면서 6,67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1.3%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흐름이 좋고요. 물론 전체적인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뭐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전환을 하였지만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 관점으로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 안에서도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관심 종목이 나눠져 있는 만큼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 좀 한 번 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당과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입니다. 김무성 의원 관련주들 흐름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허 위원님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자 보시면 정치 테마주는 조일알미늄이 6% 상승이고요. 대원전선이 7% 상승 급등입니다. 체시스나 뭐 NK 그다음에 전방과 디지털 조선이 가장 탑픽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 테마에서는요.
디지털조선이 4%대 상승이고요. 전방도 한 4% 올라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뭐 원익중앙오션, 유유제약.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김무성 테마주로 묶어놓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요. 또 이제 반기문 테마주는 제형솔루텍이나 뭐 한창, 보성, 뭐 CCS, 이랴 다 약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는 좀 엇갈리는데요. 뭐 브릿지텍이나 안랩이나 뭐 다물 멀티미디어, 한국정보공학은 상승인데 뭐 1등주인 써니는 또 한 1% 정도 밀려 있고요. 오픈베이스는 뭐 다른 재료로 올랐습니다만 이쪽도 이제 역시 그 뭐 이세돌 테마주였었는데 1.6% 오늘 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이 대야권 통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하게 지금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권의 이 반사이익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두 분의 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변화 없으신가요? 네, 일단 뭐 중기 진성 골드가 났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이격도가 코스닥은 사실 아까 저 말씀드렸던 코데즈 때문에 지금 10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그냥 저거 빼고 나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는 102.5 정도 수준이면 통상적으로는 일단 단기 과열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흐름이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요. 잘 보시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국 그 위안화 신규대출권 말씀드렸는데 전체 총량으로도 통화량이 좀 2월 달에는 안 좋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1월 달에 미리 그러니까 설날 앞두고 미리 이제 땡겨다 놔서 2월에 그런 것인지 이제 해석은 일단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만약에 중국 쪽 시황에 좀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선물 쪽에서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대리님은 변화 없으세요? 예, 우선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의 통화 정책을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매도 전환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큰 폭이 나오고 있지 않고 지난 8일이라든지 9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매도 폭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큰 폭의 매수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은 큰 폭의 좀 매수 전환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로 놓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